장경태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지금 이 권력 비리라든가 이런 수사가 윤석열 총장이 했던 수사가 일제히 깜깜무소식으로 지금 실종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권력 비리 수사가 다 정지 상황에 있나 하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노린 바로 이것이었나? 그런 문제를 제기한 신문이 바로 문화일보의 사설자입니다. 권력비리 수사 일제히 실종됐다. 추 법무가 노린 게 바로 이건가? 바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바로 이거다. 이들이 노린 거는 이 답을 갖다가 이 소위 권력형 비리 수사를 갖다가 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로 도달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나의 생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를 들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추미애 그 법무장관 그 수사지휘 그거에 대해서 참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수용을 했습니다. 이 수용을 한 이유를 굴복을 해서 수용한 건 아닙니다. 굴복의 요인이라는 것보다 어려움을 피해가야 한다는 그러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큰 수사를 하기 위한 어떤 단계,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자기 일신상을 편하게 하려고 그랬으면 소리 한번 꽝 찌르고 딱 자기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완전히 풍지박산됩니다. 검찰 본연의 수사의 그 중립성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이런 것이 그나마 좀 그전에는 100% 자기가 막았는데 지금은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와서 항명을 이렇게 시키고 또 추미애가 위에서 치고 또 주위에서 이렇게 치고 함으로써 이제는 한 30-40% 조사를 하고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느낌이 아마 언론에 그렇게 비춰지는 모양이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추운 계절이죠. 날씨는 밖에는 무더운데 이 정말 법무부, 검찰 특히 검찰은 영하의 빙점하에 지금 삶을 살면서 국가의 그 검찰 수호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정말 윤석열 검찰과 그 검사들에게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추 장관이 지시를 결국은 이제 관철한 격이 됐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수사지휘권이라는 건 어떤 일정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수사만 지휘하면 검찰총장한테 지휘만 하면 되는데 어디 누구에게 수사를 하도록 해라 이런 것은 검찰청법 12조 2항에 위반되는 겁니다. 수사는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휘하면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이 최악의 법치의 훼손 사례라고 이렇게 규정을 언론은 하고 있죠. 사설자도 최악의 법치 훼손 사례로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 훼손은 간혹은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장관이 직권남용 시비를 갖다 부를 만큼 대놓고서 말이지 권력을 휘두르는 사례 이번 추미애 장관이 처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정권이 구체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나쁜 길을 만들었다는 게 지금 언론의 지적입니다. 다만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이 말이 딱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하는 사태 발생 이 아주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사지휘권을 갖다가 박탈을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형성적 처분이다. 형성적 처분이란 건 뭐냐? 지휘자가 그냥 말로써 이거 이렇게 해.
이게 법률적 효력을 발생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지휘권 박탈하는 것은 형성적 중예가 말로서 해가지고 자기 혼자가 이래 해라 하고 지시를 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이 발생된 것인데, 그러나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쟁의 절차라든가 이런 걸 딱 해가지고 법적인 이걸 해서 그걸 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법적 효력이 살아있다는 것은 앞으로 할 수도 있다 해서 여백을 남겨놓은 겁니다. 피해갈 수 있는 이 피해가는 것을 다 피해놨습니다. 관행을 안 만들기 위해서 나쁜 길을 만들었지만은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비상적인 탈출구를 마련했습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한 사태가 발생, 이렇게 법리를 분명히 함으로써 추후에 그러니까 시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형성적 처분이라는 그 의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추장관 행위가 미수가 아닌 기수다 이거예요. 기수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직권남용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근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직권남용에 했나 안 했나 이거 법적인 이게 공방을 할 수 있다는 딱 정확한 근거를 남겨놨습니다. 이미 야당은 추 장관을 그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로 고발을 해놨습니다. 이런 법리 논란과 별개로 추미애 윤석열 충돌 사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바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집요한 시도, 이것이 집권 세력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다. 당장 최강욱, 여기에 집요하게 달려들고 있는 최강욱, 그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공직기강 비서관 할 때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그 혐의로 기소된 상태, 피의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세력 안팎에서 노골하는 와중에 이렇게 그런 시도가 노골하는 그런 와중에 벌어져 가지고 참으로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이 추 장관이 검찰총장 참모들을 인사조치하고 뭐 정말 1, 2차에 걸쳐서 1월달, 2월달 인사조치에 걸쳐가지고 그냥 얼마나 난도질 당했습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또 참모들 이번 7월달까지 하면 인사조치 하는데 윤 총장이 완전 식물총장처럼 무력하다 보니까 지금 중대한 권력비리 사건 수사가 지금 실종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중앙지검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바로 그 중앙지검 4월 총선 이후에 임종석 등 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지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폭로로 시작된 윤미향 정의기획위원회 기부금 유용 의혹 사건도 역시 2달 넘도록 윤미향을 소환하지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잡지 못하는 건지 안 잡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추 장관 아들 군 복귀 거부 사건도요, 수사도 5개월째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그냥 말이 있으니까 뭐 수사를 하는데 진짜 어떻게 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이 울고 있다.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내 아들이 울고 있다. 그럼 남의 아들은요? 남의 아들은 웃고 있습니까? 또 옵티머스라든가 무슨 뭐 라인펀드 뭐 우리들 병원 뭐 이것저것 얼마나 정권 핵심에서 연루됐다는 의혹을 가진 사건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문 수사부서가 추 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개혁이라는 그 핑계로 막 해체순 되면서 코드화된 어떤 법원 행태도 그렇고 그래서 싹 풀어주고 말이지.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5년 날 것이 보면 한 1, 2년으로 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런 법치 붕괴 책임, 대한민국의 법치를 붕괴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추 장관만입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치 붕괴의 책임은 추 장관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이걸 갖다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인사를 통해 핵심 검찰 간부들을 자천시켰다. 또 중앙지검장에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사장을 임명했다. 등등등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중용했다. 이들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함께 윤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다. 추 장관 행태도 문 대통령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문화일보 오늘자 사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통령은 참 대한민국 국가의 원수입니다. 국가 원수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고 국민을 사랑해야 되고 헌법을 사랑하고 또 헌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의 코드보다 대한민국 코드 그것을 더 앞세워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